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인데요.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나비와 무지개입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가 뜰 상황이 아닌데 무지개가 나온다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 나비가 앉아 있었던 경우라든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임종 직전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언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죽음의 순간 작별 인사도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보호자들이 환자를 미리 볼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보호자들도 의료진의 호출에 바로 응답하여 작별의 순간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가 임종 전에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호자들에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 6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면 시간의 변화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게는 약 3달에서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수면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깨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혼수 상태처럼 잠만 자는 것이 특징인데요.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수면 시간이 하루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쯤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분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조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잠을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임종 전에 환자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서서히 본래의 힘을 잃기 때문에 체내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임종 직전 2번째 증상, 의식의 혼탁과 선망. 선망은 중증 환자나 중환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상태로 임종 전에 보이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때 드라마에서 보듯이 주의력 저하, 환청, 환각 등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승사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사후세계가 진짜로 있는 것인지 단순한 뇌 작용에 의한 선망인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부모님 임종을 끝까지 지켰던 자식들은 공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데리러 왔다면서 자식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머니가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계속 한 곳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가 자식들 모일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이후에 자식들이 다 모인 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저승사자는 존재한다고 확신을 가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에 아버지 병실 침대 옆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본인 뒤쪽에 허공을 보면서 저 하얀 옷을 입은 2분은 누구냐고 물으셨답니다. 곧이어 아버지는 온통 하얀 나라이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고 하여서 아버지도 본인도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였지만 그때만큼은 뭔가 사후세계가 따로 존재하는가 보다 하는 믿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좋은 곳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안심되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도 임종 전에 말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의 환자들이 임종 2, 3일 전부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침대 발치에 서 있다며 제발 쫓아내달라고 하거나 계속 나를 쳐다본다고 하는 등 신기하게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진짜 저승사자가 있나 싶기도 하다면서 미신으로만 대하기도 힘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마중현상이라고 칭하면서 주로 임종 24시간에서 72시간 전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고 설명된다고 합니다. 이는 임종에 이른 사람이 누군가 데리러 왔다라고 표현하거나 누군가를 찾는 행동을 보이는데 초조성 선망과 함께
임종 직전에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임에도 각 국가의 문화권에 따라 마중자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로 자신이 믿는 신,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가까운 사람, 각 문화권의 천사, 악마, 저승사자와 같은 사자들이 마중자 사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마중현상이 끝나는 시점에 대다수 임종자들의 의식이 소실된다는 점에서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중현상과 죽기 직전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증세인 초조성 선망이 비슷한 시기에 오는 사람들도 마중현상이 끝날 때쯤엔 상당히 평온하게 의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승사자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과학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가사의한 증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저승사자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영혼의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와 다르게 과학과 의학계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 의식의 독립선언을 합니다.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내용인데요. 과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 충격적이긴 합니다. 과학자들은 모임의 목적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적용하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당시의 선언문은 2016년 익스플로러라는 학술지를 찾아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5가지의 근거 사례가 의식이 독립적이라는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됐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근사체험입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고 호흡이나 뇌파가 없어 사망했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5에서 10분 뒤 기적같이 깨어나 사망 판정을 받았던 시간 동안 있었던 일과 의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체이탈도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식이 지속된다는 두 번째 근거는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이것은 임종 임박한 환자가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지 혹은 각 문화권에서 대표되는 사자의 마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임종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의식이 지속된다는 세 번째 근거는 사후 통신입니다. 이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인데요.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나비와 무지개입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가 뜰 상황이 아닌데 무지개가 나온다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 나비가 앉아 있었던 경우라든지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항해 중인 배에 갑자기 나비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새가 와서 집안을 쳐다보며 창문에 한참을 있다가 갔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아버님 제사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창문에 새들이 와서 시끄럽게 지저귀는 것을 보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자식 때문에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무당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이후에 새가 되셨네 라는 말을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소름이 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사후통신의 목적은 죽은 가족이 내가 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지속된다는 네 번째 근거는 전생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는 전생의 비행기 조종사였다면서 전생의 기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며 헤어졌던 전생의 누나와 재회한 사연이 방송된 적 있었고 4살 된 아이가 알고 보니 몇 년 전 살해당한 남자의 환생이어서 결국에는 살인자를 체포하게 하고 본인이 파묻힌 장소를 말해주어 땅을 파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유골이 나와 다시 잘 묻어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식이 지속된다는 5번째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소통하게 해주는 영매 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 과학자들은 의식은 독립적이다는 선언을 한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과학으로 증명하기 힘든 부분을 배척하는 풍조가 강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집이 되다 보니 부정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비과학 영역으로라도 수용하려는 모습이 커지는 경향입니다. 선망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발전이 됐는데요. 다시 선망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말기암 환자에서 사망 직전 선망의 발생이라는 논문을 보면 선망 후 사망까지의 평균 기간은 13.3일, 사망 환자 중 51.2%에서 10일 전 선망이 발생하였고 3일 전에는 87.8%까지 선망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거나 이미 고령으로 노쇠한 분께서 선망이 나타났을 경우 이제 남은 시간이 10일 안팎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임종 직전 3번째 증상은 식욕이 줄어 음식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신진대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식욕이 점차 줄어들어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게 됩니다. 몸 안의 장기들도 더 이상 큰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열량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죽기 전 며칠 전에는 거의 모든 식음을 전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면 환자와 보호자 역시 둘 다 직감적으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늘 잊지 말고 계셔야 합니다. 임종 직전 4번째 증상은 임종 48시간 이내에 맥박과 혈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압 저하,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면 특별한 의학 조치를 하지 않는 한 48시간 내에 임종암을 나타내곤 합니다. 혈압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맥박도 점점 느려지다가 빨라졌다가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호흡의 경우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는 경우도 있고 숨을 잘 못 쉬는 분도 계십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호흡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폐를 움직여주던 근육들도 힘이 약해져 숨 쉬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게 됩니다. 숨을 몰아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몰아쉬기를 반복하는 체인 스토크스형 호흡을 하게 됩니다.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 깊은 호흡과 무호흡 혹은 얕은 호흡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때 입은 크게 벌어지고 가슴이 올라오며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몸이 부속 근육을 이용해 폐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산소는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숨을 쉬는 환자는 숨을 자연스럽게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종 전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구강 내 분비물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르렁그르렁하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보통 이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 코마 상태, 즉 혼수 상태에도 같이 나타나는 호흡 유형입니다. 임종 직전 5번째 특징, 대변과 소변의 실금. 사실 임종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삼키기 힘든 상황이며 먹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체내에 들어있는 것들이 괄약근이 풀어지면서 체외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부터는 신진대사도 극히 낮아져 소변과 대변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 가끔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임종 직전 6번째 특징, 피부색의 변화. 공통적으로 잘 보이는 증상인데 임종 직전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 색깔이 창백하거나 파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손끝 같은 말초 신경과 얼굴 같은 신체기관에까지 피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장기들은 몸의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선택을 하곤 하는데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키지 못한다면 내장 쪽이나 심장 쪽에 보내자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피를 절약해서 집중할 곳을 찾자고 신체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혈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매우 차갑고 수족냉증에 걸린 사람처럼 얼음장이 되기도 합니다.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얼굴색이 창백하고 손발이 많이 차다면 임종 전 증상이라고 봐야 하며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대할 때면
언제나 충격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처음 겪는 것이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과정에 일어나는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니 모든 변화에 놀라거나 너무 당황해하기보다는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죽음을 지켜보는 가족도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괴롭고 무서운 분은 환자 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이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옆에 앉아서 곧 떠날 가족의 손을 꼭 잡아드리세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니지만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임종 전에 환자와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즐거웠던 추억 이야기나 작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삶의 기쁨을 알았으며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값진 추억이었다고 말이죠.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